HBM3E까지는 SK 하이닉스가 좀 앞설 수 있는데 그 다음 세대 HBM4로 넘어가면은 이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 다른 제품이 되거든요. 뭐가 달라지냐면은 HBM3까지는 보통 이제 HBM 위로 쌓는 적치용 방식이에요. 위로 램을 쌓아서 만드는 방식인데 쌓을 때 중요한 게 밑에 있는 그 판이 중요합니다. 보통 다이라고 하는데 이 베이직 다이를 지금 HBM3는 SK 하이닉스도 만들 수 있어요. 삼성전자도 만들 수 있고. 근데 이게 HBM4로 넘어가면 다이에 초미세 공정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걸 SK 하이닉스는 못합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이 반도체인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일 많이 올랐으니까.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AI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랐죠, 사실. 그래서 저는 지난 아마 제가 4월 달쯤에 아마 출연했을 때 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조정 이거 가지고 안 되는데, 조정을 좀 더 조정을 줘야 되는데,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때 조정이 뭐 10%도 안 왔어요. 6%, 7% 지수 기준으로 그렇게 안 왔기 때문에 보통 한 10% 이상은 좀 밀어주는 조정이 필요하죠. 한번 확 밀어줘야지 더 올라갈 때 또 탄력이 또 크기 때문에 4월 달에 좀 아쉬웠는데 사실 4월 달에 그렇게 좀 조정이 막 오다가 갑자기 그거를 갖다가 정말 멱살을 잡고 끌어올린 게 AI 테마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이거 지금 AI가 끌어서 올렸다. 이거 거의 하드캐리 느낌인데 나중에 하반기쯤에 조정 오게 되면은 AI 많이 깨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깨졌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이유는 큰 거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반도체가 크게 조정을 받은 이유는 제일 많이 움직였고 대장주의 느낌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이끌었다는 부분이고 저는 적정 조정이라 봅니다. 쉬어가야죠. 네, 쉬어야 된다 봐서 이거 가지고 우리가 막 무섭다 이럴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미 디램 가격 올라가죠. 낸드 올린다고 그러죠. TSMC도 미세 공정 라인들 몇 개 이제 가격 올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봤을 때 반도체는 바닥 잡은 것 같아요. 한편 반도체 또한 트럼프 리스크를 겪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IRA죠. 반도체 IRA 관련해서 보조금 지급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그것도 트럼프 리스크라고 하기 좀 그래요. 왜냐면은 어차피 트럼프가 이제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건 뭐냐면 분명히 IRA를 트럼프 본인이 했으면 이건 최고의 성과다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한번 겪어봤고 예전에 그분 스타성 있는 분이거든요. 예전에 그냥 일반 사업가 할 때도 영화도 나오셨죠. 그리고 레슬링 같은데 실제로 남성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WWE 레슬링에도 출연해가지고 막 그 회장님이랑 서로 막 머리 밀고 막 때리고 하는 그런 쇼맨십이 있는 분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근데 일단 그분의 성향을 봤을 때 모든 거의 주인공은 본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의 실시간 그 X 대화 그걸 보면서 느꼈는데 이분은 모든 게 본인 위주로 돌아가는 거다. 내가 주인공이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IRA를 뒤집어 버리겠다고 생각하는 게 참 괜찮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뒤집어 버리고 하겠다라고 하는데 IRA가 실제로 효과가 좋다라는 게 지금 연구 결과로 나오고 있어요. MIT인가?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러스트벨트 지역 같은 데가 이제 좀 살아나고 있다. 투자도 많이 진행됐고 그리고 이제 고용도 살아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걸 보면서 이게 IRA가 잘 돼서 그런 지역에 고용이 살아났다라고 하면은 이거 트럼프 본인이 대선할 때 되게 불리하거든요. 왜냐하면 러스트벨트 지역에 표심을 잡아야지 대선이 될 수 있고 미국은 표를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거 인단을 잡아야 되는데 웬만한 지역들은 다 이미 전통적 공화당, 전통적 민주당 지역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딱 그 러스트벨트 지역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를 잡아야지 승리가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바이든이 했었던 그런 성공적인 정책들을 욕을 해야죠. 그래서 욕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 사실 그 정책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 저점 매수 기회인가요? 그렇죠. 근데 이게 딱 한 일주일? 한 4, 5일만 제가 좀 일찍 출연했었어도 더 좋았을 텐데. 제가 월요일 날은 또 하라고 하시라고 했을 텐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 봐요. 지금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좋고, 그리고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기업들 중에 AI 관련 기업들, 그리고 AMD라든지 이런 기업들 지금 매수 시점도 나쁘지 않다 봅니다. 삼성전자 퀄테스트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떠한 내용인가요? 최근에 한 1년, 6개월인가? 사이에 로이터가 2번 얘기했어요. 2번 다 얘기하는 로이터인데, 제가 지난 출연 때 말씀드렸나?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 테스트는 통과가 된 것 같아요. 테스트는 통과가 된 것 같은데,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지난번 삼성이 올해 초에 그때 이제 젠슨 왕이 삼성전자 추총한 날이었죠. 삼성전자 HBM에다가 이제 어프로브드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날 주가가 완전 빵 뛰어버렸어요. 빵 뛰어버렸고, 삼성도 드디어 이제 엔비디아 쪽에다 이제 HBM을 제공하는구나. 라는 기대감이 뭔가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는데 그냥 그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저 위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아직까지 우리는 지금 구체적인 계획 없고 테스트 중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게 쫙 원상태로 내려왔습니다. 그걸 봤을 때 제가 삼성이라도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 테스트에만 되게 집중을 하세요. 근데 테스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수율이에요.
실제로 이제 그걸 만들어내서 테스트를 통과했냐 여부가 아니고 이제 수율이 어느 정도 좀 받쳐주는 게 중요한데 만일 테스트는 통과가 됐는데 생산 캐파라든지 수율이 안 되면 딱 마이크론꼴 나는 거거든요. 마이크론도 지금 엔비디아 쪽에다가 이제 넣고 있긴 하는데 그게 이제 수율이 물론 캐파도 안 좋긴 하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많이 제공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삼성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 꽤 큰 이슈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니까 삼성이 뭐 최신 HBM이 아닐 뿐이지 레거시죠. 그냥 기존의 HBM 모델에 대해서는 매출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최신 HBM만 가지고 보면은 SK 하이닉스가 시장 점유율이 확 높지만 전체 전 세대의 HBM 보면 둘이 점유율 차이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뭐 50한 2, 3대 뭐 48, 9 이 정도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여기서 이제 최신형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거의 시장 점유율이 뒤집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봤을 때 삼성이 이제 이번에 테스트 중이다라고 얘기한 거는 테스트는 이미 통과가 됐을 텐데 수율을 못 잡은 것 같아요. 아직 원하는 정도 수준에. 그래서 만일 삼성이 우리 테스트 통과했어 라고 발표하는 시점은 분명히 수율까지 다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나서 아마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만일 테스트가 통과가 됐는데 우리 테스트 통과했어 이러면 주가가 올라갈 거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갑자기 그래서 엔비디아한테 수주 얼마나 받았는데? 라고 했을 때 SK 하이닉스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꽤나 많은 양을 받았다고 하면은 수율을 맞췄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만일 수주량이 정말 작았다 그러면은 니들 테스트가 통과되고 마이크론 꼴 났구나. 마이크론처럼 수율 떨어져가지고 이제 많이 수주 못 받았구나. 이런 식으로 나오면 오히려 그동안 열심히 오르던 주가가 다시 또 원상복귀 될 수 있거든요. 대형주가 이런 거함이 그렇게 돼버리면은 다시 주가 올리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앞에서 한번 써먹었던 이슈이기 때문에 뒤에서 써먹을 때 오히려 파괴력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그런 기사 내는 타이밍들을 좀 컨트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테스트는 통과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수율이 아직 잡히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설에 주가가 오르기도 했는데 실제 통과된다면 주가에 얼마큼 영향이 있을까요? 영향은 있겠죠. 아무래도 이번에 저는 실적 발표 나온 거 보니까 삼성이 그 HBM 쪽이 꽤나 생각보다 많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엔비디아 쪽에 제공하면 최신판을 제공하게 되면은 더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HBM3E까지는 SK 하이닉스가 좀 앞설 수 있는데 HBM 그 다음 세대 HBM4로 넘어가면은 이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 다른 제품이 되거든요. 뭐가 달라지냐면은 HBM3까지는 보통 이제 HBM 위로 쌓는 적치용 방식이에요. 위로 램을 쌓아서 만드는 방식인데 쌓을 때 중요한 게 밑에 있는 그 판이 중요합니다. 보통 다이라고 하는데 이 베이직 다이를 지금 HBM3는 SK 하이닉스도 만들 수 있어요. 삼성전자도 만들 수 있고. 근데 이게 HBM4로 넘어가면 다이에 초미세 공정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걸 SK 하이닉스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구랑 같이 하냐? TSMC.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TSMC한테 다이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해서 그 다이를 들고 오면 이제 그 위에 SK 하이닉스가 위에 쌓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안을 해야 될 점. 세계 1위의 초미세공정이 되는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이 어디다? TSMC. 근데 2위는 어디다? 삼성전자.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는 본딩 다이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HBM4로 넘어가면은 SK 하이닉스는 그 다이를 TSMC한테 부탁해서 걔네들이 보내줘야 쌌는데 삼성전자는 자기들이 다 할 수 있죠. 다이부터 HBM까지.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삼성이 우리 HBM4부터 승부 한번 걸어보겠다 이런 식이어서 그거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참고를 하실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게 TSMC와의 가격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다 내가 하는 게 낫지 일부를 제가 해서 나한테 준다? 그럼 내가 어쨌든 걔한테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격 경쟁력을 과연 삼성만큼 다 내가 할 수 있는 삼성만큼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부호가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가격 경쟁력으로 안 될 거라 봐요, 저는. 그러다 보면 이제 HBM 시장의 분위기도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TSMC는 잘 아시겠지만 대만 이런 데 있잖아요. 미국에도 있지만 거기서 뭐 날씨가 좋다거나 아니 뭐 대만의 뭐 지진 아니면 뭐 대만도 지금 중국이랑 이슈 되게 많아서 불안불안하잖아요. 이런 이슈가 있어버리게 되면은 진짜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애매해질 수가 있죠. 근데 삼성은 뭐 파운드리 공장 우리나라에 파운드리 공장 올려가지고 거기서 생산 다 넘기면 뭐 자체 다 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HBM사로 넘어가는 시기는 언제쯤이 될까요? 한 2년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일정이 뭐 땡겨지고 앞당겨지고 하긴 할 텐데 일단 지금은 이제 HBM3의 시대고 그 다음인데요. 뭐 1년 반에서 2년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해봐야 나와봐야 하는 문제죠. 지금 시기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어떤 전략으로 투자하면 될까요? 저는 이제 둘 중에 이제 뭘 살까요라고 고민하는 이제 후배들, 동생들, 뭐 선배들, 형님들, 뭐 친한 지인분들 물어보시면 저는 그냥 그런 고민할 시간에 둘 다 하라 그래요. 100만 원 있으면 왜 이제 우리나라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1등을 사려고 하고 하나만 사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차라리 그 전 매력이 다른 기업이기 때문에 두 개를 다 매수를 하십시오.
50만 원 매수하세요. 둘 다 매수하시고 오히려 SK하이닉스는 전고점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갈 것 같아요. 전고점까지 가도 한 20-30% 정도 수익이 나오려나요?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전고점 근처에서 어떻게 전략을 짜서 삼성전자 HBM3 이제 엔비디아 제공 여부도 좀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저는 주거니 받거니 하겠지만 뭐 이번 전 랠리가 올 거라 보고 있고 그 상승장을 오히려 이 반도체 두 기업이 이끌 거라 보고 있어가지고 뭐 둘 다 매수하셔도 문제 없다라고 봐요. 오히려 너무 그런 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둘 다 매수해 놓으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눈여겨볼 만한 반도체 관련주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내에서는 지금 반도체 그냥 대형주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형주 위주로 좀 투자를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좀 시장이 아직까지는 3분기까지는 아직까지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어가지고 일단 지금은 일단 대형주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3분기 지나고 4분기쯤 돼서 이제 개별 주식이 좀 올라가는 시점이 되면은 그때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그런 종목들 말씀을 드리고 저도 사실 지금 관심 종목을 쭉 나열하고 좀 보고는 있어요. 근데 일단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까지 좀 다 지켜보고 뭔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그냥 대형주가 더 낫다. 차라리 우리나라 대형주 그리고 미국 대형주, 퀄컴이라든지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 램리서치 이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 괜찮은 것 같아요. 엔비디아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저는 괜찮다 봐요. 잘 쉬었죠,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되게 많아요. 엔비디아 새로 나온 제품에 대해서 설계 오류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되게 재밌는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요. 이렇게 또 얘기하다 보면 또 되게 길어지는데, 일단 지금 엔비디아 같은 설계 기업이에요. 설계 기업인데, 그 공장 역할을 하는 게 TSMC죠. 보통 이제 팹리스 기업이라고, 팹리스가 엔비디아고, 그리고 파운드리 기업이 TSMC인데, 최근에 TSMC가 이제 좀 욕심을 부리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테스트 공정까지, 후공정까지 다 해버리겠다. 우리가 지금은 찍어내기만 했지만, 이번에 그 TSMC 2.0인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2.0인가 뭘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전체를 다 아우르는 후공정까지 하겠다. 즉, 테스트까지 우리가 다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테스트를 이번에 블랙엘부터 했다라는 그런 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치면은 오히려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최근에 발생했었던 게 보통 일반적으로는 설계를 주면은 TSMC 같은 기업들은 찍어내잖아요. 대량으로 이제 양산하기 직전에 그 설계 오류들은 사실 그 전에 다 잡거든요. 근데 못 잡았다라는 이유가 전 되게 좀 특이해요. 보통 다 잡습니다. 그 설계로 다 잡고 이제 대량으로 찍어내는데 확실히 그래서 그 썰이 좀 무게감을 좀 가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번부터 후공정 그 테스트를 이제 TSMC가 좀 어느 정도 진행을 해본 블랙일부터 해봤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어느 정도 좀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찌됐건 간에 그들 간의 어떤 이제 이런 잠깐의 잡음들이죠. 네, 그런 것들은 지나갈 것 같고 블랙엘이 당장 나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밑에 호퍼, H200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제품이 좀 늦게 나오고 한 3개월 늦춰진다 그뿐이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블랙엘 모든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블랙엘도 B100과 B200과 B200 세 가지 제품이 있는데 B200 칩을 2개를 심어가지고 더 고사양의 슈퍼칩인 GB200이 이번에 문제가 된 거예요. 누가 봐도 칩을 2개 심는 게 좀 더 쉽지 않겠죠?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는 상식적으로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문제가 생기면 네가 생길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문제가 생긴 거고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 그 문제만 해결되면 엔비디아에 대해서 큰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다. 화웨이가 이제 화웨이 얘기도 나왔던데 오늘 보니까 화웨이가 자체 생산한 칩이 거의 엔비디아 수준의 칩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했는데 화웨이 예전에 그 휴대폰도 그랬잖아요.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요. 그 휴대폰 만들어가지고 애플의 어떤 미래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화웨이 폰 오케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국은 그냥 거의 이런 느낌이에요. 내 돈 내 돈 내고 내가 산다. 그러니까 내가 생산하고 내가 쓴다. 우리가 생산하고 우리가 쓴다. 지금 주변에 여러분들 화웨이폰 쓰는 분들 보셨어요? 없죠. 중국산 전기차 파시는 분 보셨어요? 없잖아요. 진짜 시장 점유율 높으려고 하면 최소한 내 주변에 누군가는 분명히 한 명은 있어야 돼요. 또 없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중국은 그냥 내가 생산해서 내가 쓴다. 중국이 근데 내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 외국 소비가 워낙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건데 그런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어쨌든 그런 엔비디아에 대한 걱정은 너무 걱정이 심하고 그리고 중국이 엔비디아 수준의 칩을 개발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잘했다, 네 잘했네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별로 이렇게 마음 슬픈 건 아닌 것 같습니다.